안녕하세요, 수다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과연 의사도 가족에게 타미플루를 복용하게 할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인플루엔자가 유행입니다. 타미플루는 대표적인 인플루엔자 치료약인데요. 대부분 약이 그렇듯이 물론 타미플루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약을 복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그 약으로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비교해서 득실 여부를 따진 다음에 복용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 타미플루의 효과와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해보고, 그리고 나서 타미플루를 정말 복용한 게 나을지 아닐지, 그리고 실제 의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타미플루의 부작용입니다. 타미플루는 대표적으로 구역이나 구토, 두통, 또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환청, 환시, 선망 등의 신경학적 증상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미플루는 정말 안전한 약일까요? 혹시나 타미플루를 먹고 나서 환청이나 환시가 생겨서 이로 인해서 추락 등의 사고가 생기므로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진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텐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의사들이 과연 이 타미플루를 복용을 하는지,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처방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2007년에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타미플루가 환청이나 환시 등의 그런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킨다라는 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인데요. 일본과 미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2008년에 시행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타미플루가 신경학적 증상을 더 유발하지는 않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플루엔자 감염이 된 군 중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군과 타미플루를 복용하지 않은 군을, 양군을 비교를 하였을 때 인플루엔자에 걸렸지만 타미플루를 복용하지 않은 군이 신경학적 증상이 더 적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타미플루가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한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기존의 자료에 추가를 더해서 4년 뒤에 2012년에 연구 결과를 다시 발표를 했는데요. 다시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도 기존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2012년과 2016년에 대한간염학회에서는 인플루엔자 치료 가이드라인을 계절 인플루엔자의 항바이러스제 사용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경학적 증상과 그 타미플루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타미플루 투여 시에 이러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특히 일본에서 좀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타미플루와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연구가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타미플루가 자살의 그 위험성을 높인다라는 인과관계는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의학에서는 100%라는 단정은 없기 때문에 타미플루는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고, 타미플루는 신경학적 증상이 0%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연구들을 토대로 보면 현재까지는 그 신경학적 증상들이 타미플루 때문이다 라고 단정짓는 것은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신경학적 증상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해서 환자가 고열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러한 고열과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뇌 자체가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인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연구인데요. 이 뇌 기능이
인플루엔자 감염 때문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은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루엔자가 뇌를 직접 침범한 경우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뇌까지 침범해서 뇌염, 뇌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뇌염, 뇌증 때문에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논문은 2016년에 순천향대학교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인데요. 3년간의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신경학적 합병증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신경학적 합병증을 보인 환자군에서 4명은 그 13%는 뇌증을 확인을 하였고 3%, 1명에서는 뇌수막염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즉, 타미플루로 인해 신경학적 증상들이 발생했다 라는 말보다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해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분들이 타미플루를 먹고 나서 신경학적 증상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이건 아마 시간적인 순서 때문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고 타미플루를 복용했는데 그 이후에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타미플루가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미플루 자체가 정말 위험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타미플루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를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렴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기저질환이 악화됨으로써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이어져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25만에서 5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타미플루를 복용할 경우에 유병기간을 길지는 않지만 하루에서 이틀 정도로 줄여주고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효과를 통해서 사망률 또한 감소하게 되는데요. 요약하면 인플루엔자는 타미플루 복용 시에 그 증상이나 그런 합병증이 줄어들고, 반면 신경학적 증상은 타미플루 때문이 아니라 인플루엔자 감염 자체 때문이다 라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타미플루 복용으로 인해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본인이 인플루엔자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가족들이 인플루엔자에 걸렸다라고 할 때에도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실제로 복용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타미플루와 신경학적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의사들도 타미플루 복용합니다. 그리고 의사 가족들도 복용합니다.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걱정되셔서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이 타미플루가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킨다라는 게 밝혀지진 않았고, 오히려 인플루엔자 자체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타미플루를 복용을 하시고요. 다만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청소년이나 어린 분들에게 있어서는 보호자분들께서 한 이틀 정도는 좀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이러한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하실 때는 즉각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다닥이었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